자,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한국사 강사 원유철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한 특징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기출을 참고했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대사가 5문제 나왔고요. 고려, 조선 합쳐 중세사가 10문제, 그리고 근현대가 5문제 나왔습니다. 선사고 초기 국가 근현대 빼놓고 고대 국가 고려 조선만 놓고 보자면은 정치사가 7문제 나오고요. 경제사 1문제, 사회사 1문제, 문화사가 4문제 나왔습니다. 문화사가. 자, 그리고 고대사만 보면은 선사 1문제, 초기 국가 문제, 고대사가 3문제, 고려 3문제, 조선 6문제가 나와갖고 대체로 비중은 좀 일반 경찰과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박스 문제가 좀 많죠. 박스 문제가 18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 우리 소방직 시험도 제가 기출해설 드렸었는데 그건 11문제 나왔었는데 18문제가 박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문제를 내는 것은 그냥 요즘에 그냥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문제 중에 사료 문제가 8문제고요. 사료가 10문제 가깝게 나오는 것도 지금 경향입니다. 자, 그리고 개수 맞추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개수 문제가 6문제나 나왔습니다. 난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개수 문제죠. 우리 경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개수 문제인데 일반 경찰에서는 개수 문제가 빠졌는데 지금 해양 경찰의 개수 문제가 다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관을 봤을 때 그 난도가 체감 난도는 좀 많이 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합시다. 앞에 부분은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여러 기출을 조금 모아서 내는 경향을 좀 보였다면은 한 페이지 넘어간 뒤부터는 거의 기출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활용한 문제들이 많았어갖고 기출 문제를 평소에 좀 많이 접했던 친구들이라면은 많이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어떤 문제를 좀 참고했는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황해도 봉상 지탄리 평양 남경 유적, 두 번째 차 탄화된 좁쌀, 맨 끝에 세 번째 줄 가락바퀴 뼈바늘 같은 거 있죠. 신석기 말하는 거죠. 자, 1번에 신석기 맞죠? 자, 이번에 나무로 만든 농기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달돌칼은 청동기 때 유물이죠.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애니미즘을 말합니다. 흑요석은 구석기 때부터 신석기 때까지 사용됐던 거고요. 2016년 해경을 다시 응용을 한 겁니다. 2016년 해경을. 우리 기출보감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출보감 12페이지. 답은 2번이고요.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고전의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옳게다 이런 건 나오죠. 비파형 동굴과 고인돌 분포라는 것은 기자조선의 초기를 말합니다. 즉 고조선이 청동기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니은은 위만조선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준왕을 축출하고 왕이 됐다는 것은, 자, 디귿은 이른바 기자조선에 있었던, 기자조선 내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 때 일로 보는 겁니다. 3세기 초에 장수 진계침입으로 서방령도 2000리 뺏겼다. 이때 평양으로 이동했다라고 하죠. 자, 리을 보시면은 예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끌고 한해 투항했다는 것은 위만조선은 팽창국가, 정복국가의 특징을 보입니다. 정복국가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주변국가로 팽창을 해요. 자, 단군조선, 이른바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뀝니다. 이때 기원전 5세기 철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위만조선은 2세기 때만 존재합니다. 기원전 2세기 초에 시작해갖고 2세기 말에 끝납니다. 자, 세 국가 중에 이 국가가 제일 발전했는데 발전한 국가를 정복국가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번과 임돈을 북속했다. 주변국을 북속하는 거죠. 이거는 한사군하고 다른 용어입니다. 자, 예진이 괴롭혀요. 주변에 있었던 예, 압록강의 예와 남방의 진을 괴롭히는데 얘가 한나라로 무역하러 가는 것을 중간에 막아서 중간에 인터셉트합니다. 이익을 누려요. 그걸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만 조선이 잘 나가고 있음을, 힘이 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자, 이 중에 얘는 한나라와 좀 가까우니까요. 한나라한테 꼬질러요. 이 새끼 중간에 이렇게 한다고 봐주라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붙어버립니다. 이쪽으로. 이때 잠깐 한나라가 여기 있다가 창해군을 잠깐 설치하기도 해요. 잠깐. 이거는 위만조선 내에 있었던 말입니다. 위만조선 내에. 자, 그리고 2000리 뺏겼다는 것은 이른바 기자조선 내에 있었던 말이고요. 기원전 3세기 때쯤, 3세기 초쯤에. 자, 저거를 좀 구분해 보시면 되죠. 자, 리을에 위만조선 내에 있었던 말이고요. 자, 미음에 우거왕이 살이되었다, 왕검사 한낱되었다. 이거는 위만조선 멸망, 고조선 멸망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답은 3번인데 2017년 일경 2차 문제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한 지문 빼놓고는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기출부감 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3번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조선한 승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당연 나오죠. 자, 열면 할 수 없고 가면 뜻이 대종이 된다. 큰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뿌리가. 그걸 일심이라고도 하죠. 2015년 일경 3차 문제를 활용한 건데 지문을 조금씩 섞었습니다. 다른 지문들을. 자, 1번 대금으로 화음 논다. 이게 원효책 맞죠? 대금, 대선 기신론도 금강산매경론. 이번에 정토종을 보급하면서 불교 대중화했다. 이건 2016년 경간 지문이고요. 맞죠? 3번에 중간사상과 유시사상 대립을 해소하고자 화정사상을 전개하였다. 맞죠? 4번에 관음사상은 누구 얘기죠? 의상 얘기죠. 4번 지문은 2019년 10월 경간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한번 볼까요? 4번. 다음 북점 신라의 밑줄 친 왕이 조성에 관여한 문화유산만으로 짝져진 것을 하고 나오죠. 만불산을 보낸 게 경도광 때에 됩니다. 2016년 지방직 7급을 그대로 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기 페이지 수를 안 적어갖군요. 그 기출부감에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부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경도광의 업적을 찾으라는 건데 석굴암 불국사가 경도광 때 만들어지죠. 가문사는 신문왕 때,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덕왕을 기리는 동종이 성덕대왕 신종이 있는데 그거는 성덕왕 아들인 경덕왕 그리고 해궁왕 때까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앞에 만들어진 겁니다. 상원사 동종은. 그러니까 신라 중대 때 종 두 개가 있어요. 상성이라고 합니다. 상원사가 성덕대왕 때, 성덕대왕 신종은 그 아들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덕왕부터 해궁왕 때까지. 그래서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이 맞는 거고요. 자, 답은 3번이죠. 니은하고 리을하고. 자, 5번 보시면요. 다음 중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오죠. 도결은 결에다가 다 총괄한다는 뜻이에요. 도는 총괄한다는 뜻이고 결은 토지세를 말합니다. 모든 세금을 다 토지세로 끌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여기서 나오는 이문을 가지고 챙겨 먹으려고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을 여기서 나오는 쌀값에 맞춰 갖고 동전으로 달라고 한 다음에 쌀이 싼 데 가고 쌀을 사 갖고 이제 지가 중앙에 납부를 합니다. 이 와중에서 중간에 착복을 수령이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수령이 되게 좋아했었던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 문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예요. 전세 문란을. 기억 보시면요. 군역, 환곡, 자벼, 자 니은에 보시면 노비, 신공 이런 것들을 다 결세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결세로 총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 보시면은 전부를 토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화폐를 징수했다. 이걸 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세금을 토지로 수렴해서 화폐로 거두는 걸 도결이라고 합니다. 결로 총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니은은 뭐가 틀렸냐면은 중앙에서 할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수령과 서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독일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세로 모은다. 두 번째는 수령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수령과 서리가 주관한다는 거. 니은은 중앙이 틀렸죠. 디귿은 뜬금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기입니다. 영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 동일법과 영정법을 얘기합니다. 자, 리을 보시면은 자,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토지의 부세, 토지에 부과하는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각종 세금을 토지에다 집어넣는 문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토지에다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니은 디귿이죠.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2017년 10월에 9급 추가 채용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5개 지문을 4개 지문으로 줄여갖고요. 거기는 옳은 것이라 했었는데 여기는 옳지 않은 것으로 바꾼 정도만 바꾼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6번 한번 봅시다. 6번. 자,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약 왕이 처음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했다면 네가 50살이 뒤졌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죠? 광종 비판하는 겁니다. 누가? 성종 때 최성로가 취업 뛰자마자 자기 취업 안 시켜줬었던 광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 끝에 네 번째 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한다. 밑에 보시면 예, 신하와 장소들은 잇따라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당했다.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러는 겁니다. 숙청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람 광종을 말합니다. 2017년 그 일경 2차 사료입니다. 우리 기출부감 112페이지 보시면 돼요. 1번은 태조죠. 자, 2번 백관 공목제정은 맞지만 자비청왕이 아니죠. 자비청왕은 신라고요. 신라 법흥왕이고 자단비록이라 합니다. 자색, 단색, 비색, 녹색. 3번에 내용은 맞지만 광학보가 아니죠. 제2보입니다. 제2보. 제2보를 광종이 설치한 거죠. 광학보는 정종 때 설치한 승려들의 장학기금이에요. 이거는 빈민구제하는 게 아니라요. 학보입니다. 학보. 자, 4번에 대상, 준홍, 좌승, 왕동. 왕이 준동했다. 이놈들이 준동했다 하시면 돼요. 준홍, 왕동. 얘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것도 2017년 일경 2차. 요거하고 사료가 그 2017년 일경 2차 때 나왔던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숙청이 광종의 타이틀이죠. 그 죽인 놈들입니다. 죽일 때는 모반죄를 껴갖고 연관된 사람을 막 잡아들이는 겁니다. 신문왕도 그랬었죠.
신문왕은 김음돌 모반 사건으로 여기는 애가 준동했다. 준홍 왕동이라는 사람이 모반죄 이렇게 걸 가지고 이제 엮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은 4번이고 7번 한번 볼까요? 7번. 2017년 9월에 봤었던 경관을 그대로 낸 겁니다. 기출보관 12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번 봅시다. 중서문화선거 더불어 국가 중추기로서 군사기밀과 망명추를 담당하는 중추원이 있었다. 추밀이 높은 거죠. 추밀이 군사기밀 담당하고 승선이 망명추를 담당하는 거죠. 그 두 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독자성 띄는 기구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다. 맞죠? 식목도감은 법제격시,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맞죠? 3번에 국가정책심의결정기구. 정책에 관해서는 정책 결정심의기구가 있고요. 정책 집행기구가 있는데, 자, 이게 그 중국으로 따지자면은 중서성과 문화성이 이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서성이 이제 집행기구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이걸 하는 겁니다. 중서문화성이. 상서성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 성자 들어가는 게 높은 분들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위에 있는 애, 높은 애, 결정심의기구. 이거는 까라면 집행기구 말하는 겁니다. 그 둘 나눠서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서문화성은 그것도 나누어 이어져 있다. 그 안에 문화시중이 있다. 문화시중 국정총괄하고 이품 이상을 제시한 3품 이하를 낭사라고 한다. 맞죠? 4번에 정치 잘잘못을 비판하고 관리 비리 감찰하는 것을 어사대라고 하죠. 맞죠? 답은 1번이고 8번 한번 볼까요? 고려 대외 항쟁 2016년 1경 2차를 그대로 낸 겁니다. 기출보관 1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 단판 압록강 동쪽의 구성 아니죠. 강동 6주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은 나성은 국경지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성은 있는 성을 벌려 짓는 겁니다. 즉 도성 외곽을 쌓는 걸 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리장성이 국경입니다. 나성은 도성 주변에 쌓는 겁니다. 도성 주변, 국경이 아니라. 도성과 국경은 다른 거죠. 그렇죠? 3번 봅시다. 강조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했다. 현종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이게 맞죠. 자, 4번에 삼별초가 저항할 때 강진제로 도망다니는데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섬으로만 다닙니다. 그중에 강화도, 진도까지가 배종손이 이끌었고요. 제주도는 배종손은 진도에서 죽고 배종손의 부하인 김통정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겁니다. 제주도에서 김통정입니다. 김통정. 4번에 답은 3번이죠.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자, 9번은 2017년 지방직 7급을 그대로 낸 겁니다. 기출보관 18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87페이지. 자, 외구 소굴인 스시마섬을 정벌 했다. 세종 때 맞죠? 자, 니은에 삼포베란. 외란은 몇 세기? 6세기죠. 6세기 왕은 몇 명? 중명선 3명이 대표적이죠. 중종 때 있습니다. 자, 디귿에 압사두륙이라고 하는데 최윤덕과 김종선을 통해서 여기를 개척합니다. 김종선은 가수죠. 뭐 불렀죠? 두만강 부르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쵸?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김종선은 두만강의 육진을, 최윤덕이 압록강의 사군을 개척한 겁니다. 자, 리을에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해서 그들을 도발하였다. 미음 봅시다. 미음. 스시마 도주와 계약조를 맺었다. 계약조 삼계탕, 대마도 삼계탕, 대마도 삼포계양, 계약조 삼계탕,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 집어넣죠. 50척 200석.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과 미음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밑줄친 왕의 제위 시기. 요거는 기출보감 50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50페이지 똑같은 건 아닌데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사부가 왕한테 얘기했다. 자, 맨 끝에 보시면요. 맨 끝에 두 번째 줄. 대하찬 거칠부 등에 명했다. 맨 끝에 역사를 편찬하게 했다. 여러분, 역사 편찬은 누가 하는 거죠? 전성기 때 하는 거죠. 우리 삼국시대는 나라가 세 개다 보니까는 관계를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요. 관계 파악하는 것을 요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요거는 백제 그래프인데 요 5세기까지는 사실은 이국 시대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입니다. 신라는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관계를. 그러니까 백제가 잘 나가면은 고구려 공격했다는 말은 무조건 있는 거고요. 오히려 백제가 힘들 때는 이제 고구려가 잘 나갔다래요. 여기는 이제 광개토 장수 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말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둘은 상대적이니까 둘은. 자, 그리고 이때 전성기가 있는데 이때 전성기를 근초광이고 여기는 성왕이라고 합니다. 신라는 따로 가는데 이렇게 두 번 튑니다. 여기를 마립간 시대, 이걸 왕호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진흥왕 때가 전성기예요. 그래서 전성기 때 만듭니다. 역사책은. 신라는 진흥왕 때, 백제는 근초광 때 만듭니다. 이걸 백제 서기. 이거는 신라는 국사라고 하죠. 국사. 그러니까 진흥왕 때 비석을 찾으라는 거죠. 자, 비석도 뭐죠? 잘 나갈 때 만드는 겁니다. 신라는 6세기 때 비석을 만든 거요.
우리 고구려는 5세기 때 비석이 나와요. 5세기. 고구려는 비석 뜨면 무조건 5세기 문제고, 신라는 비석 뜨면 6세기 이후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었던 게 포항 중성리 비석이고, 그리고 영일, 포항 영일 냉수리 비석이 있습니다. 지증왕 때. 법흥왕은 비읍, 봉평비 있었고요. 진흥왕 때 단양 적성비와 더불어 사순수비가 있죠. 단북 창마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진흥왕 다음에 삑사리가 하나 나오는데 진지드시다 폐위된 사람이 있어요. 화백회에서 폐위된 사람, 진지. 자, 그리고 진평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놓습니다. 이 사람이 노역에 동원했었다는 비석이 있는데 남산에 신성이라는 산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역을 동원했던 기록을 적어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6세기 이후에 나온다 비석은. 찾으면 되죠. 자, 기억은 진평. 자, 니은과 디귿은 맞죠? 단양 적성비 마운연비 진흥왕 비석입니다. 자, 리을은 지증왕 때 비석입니다. 그 답은 3번이 되죠. 2개죠, 2개. 개수 문제가 많아요.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2013년 국가적 7급을 그대로 낸 겁니다. 문제를 그대로 내면서 개수 형태로 바꾼 거예요. 거기는 지문으로 나왔었던 건데 그냥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던 건데 여기는 개수로 바꾼 겁니다. 그건 틀린 것을 찾아라. 여기는 그냥 맞는 것 개수 찾으러 바꾼 겁니다. 구기출부감 40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구기출부감. 자, 기억 봅시다. 공로비, 유해잡지, 하급 기술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맞습니다. 자, 서울은 경국대전에 문과응시 금지되어 있어요. 제약이 아니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과는 틀렸고요. 자, 디귿 봅시다. 지위가 높은 문무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서와 대가 등 혜택이 주었다. 음서는 채용에다 쓰는 거고요. 사람을 채용할 때 음서라는 카드를 주는 거고, 대가라는 것은 누구 채용돼 있는 사람한테 내가 품계를 2개 품계 이상 받았을 때 품계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대가라는 것은. 야, 너 승진 필요하냐? 필요해? 내가 이번에 3개 받았는데 하나 줄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음서하고 대가 2가지가 있어요. 혜택을 주는 게. 리을 봅시다. 국역 노동이 끝난 공장들은 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 이득을 취했다. 맞죠? 네, 설명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분이 있죠? 신분이 뭐뭐 있죠? 양반, 중간계층이 있다. 또 뭐 있죠? 상민이 있죠. 상민은 뭐 있죠? 농민하고 상공업자, 수공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있다? 노비가 있는데, 자, 노비도 구분하면 공노비하고 산노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래부터 노비고요. 이거는 처벌로 노비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년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형벌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형벌 중이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국역을 지는데, 이 사람들은 국역 자체가 직역입니다. 현재 공무원인 거. 현직력 자체가 국역이기 때문에 얘들은 별도의 국역을 부과하지 않아요. 자, 얘들은 상업활동하고 수공업활동하는 게 이게 국가역이에요. 이게 국역입니다. 그래서 국역을 지는 주체는 주로 농민입니다. 국역의 주 대상이 군역인데, 군역과 요역인데, 그래서 군역은 이 사람한테만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역은. 자, 여기 보시면은 국가의 역을 담당할 때, 역이라는 건 의무라는 뜻입니다. 국가 역을 담당할 때 대부분은 그 역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여기 뭐 받죠? 양반들은 토지 받습니다. 토지와 녹봉을. 애들은 녹봉을 받고요. 하여튼 돈을 받습니다. 근데 쌍놈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쌍놈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원칙. 근데 가끔 있잖아. 가끔 수공업자만 약간의 돈을 받았다는 말을 써요. 고려든 조선이든 간에 약간의 급료를 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여기 중에는 너는 그냥 의무야 임마. 너는 네가 뭐 일하는 게 아니라 의무야. 다른 거 일 안 시킬 테니까 이거 해 하면서 하는 겁니다. 얘들은 뭐가 없죠? 의무 자체가 없죠. 근데 얘들은 이제 국가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건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은 일을 시킬 때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여기도 약간 그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꼬시는 유인은 뭐가 있냐면요, 포상제도가 있고요. 얘들도 열심히 할 유인이 없잖아요. 약간의 포상제도가 있는데, 이걸 고려하고 조선이 좀 다르겠습니다. 고려는 얘들한테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무산계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무산계라는 품계 가면 때로 무산계 전시, 토지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게 보상이고요. 조선은 농민들한테는 품계를 줍니다. 이등병, 일병 같은 품계를 주고요. 상인하고 수공업자한테 뭘 주냐면은 유해잡직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관직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관직이 아니라 어떤 관직을 만들어 갖고 걔들한테 줍니다. 이걸 하급 기술직이라고도 해요. 실제 기술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쓸말 없으니까 기술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까지 가냐면요, 얘도 포함되고요. 공로비도 열심히 하라고 얘들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얘들 꼬실 때, 열심히 하라고 꼬실 때 유해잡직이라는 걸 줍니다. 자, 그리고 수공업자 봅시다. 상인들이 역을 담당하는 거는요, 물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품 팔 수 있는데 이제 지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을 담당하는 대가가 얘는 독점 판매권을 얻게 돼요. 독점 판매권을. 그리고 군대 안 가고요. 수공업자는 역을 담당하는데 그 국가에 가갖고 기술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그 물건만 만들어주면 얘도 군대 안 갈 수 있어요. 그게 얘 의무입니다. 얘는 군대 가는 대신에 방위산업체에 가는 거예요. 물건 만듭니다. 그 물건 만드는 그 시간 빼놓고는 자유시간인데 그 자유시간에 만든 물건은 지가 만들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민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영. 그래서 이 국가수공업자를 관장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역을 부과하는 것은 관청에 오라고 합니다. 관청에 와서 물건을 만들라고 하고요. 대부분은 이것보다는요 개수를 할당해 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몇 개 만들어 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끝났다. 10개 만드는데 12개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는 마음껏 만들어 팔 수 있어요. 남는 시간, 관청에서 근무하고 남는 시간 혹은 개수보다 많이 만들었을 때 남는 개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공장, 관장들은 민영수공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이죠. 기업과 디귿과 리을이 맞는 겁니다. 원래 문제는 저기에요. 이거 틀린 거 찾으라 했고 니은이 틀린 거로 끝나는 거였었는데 그걸 개수로 바꾼 겁니다. 자, 다음 3번이고요. 12번 한번 볼까요? 2017년 1경 1차 북부 재시험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돼요. 기출보감 454페이지. 자, 재헌헌법 임기 4년이다. 국회 간선을 했었다. 국회는 단원제다. 맞죠? 유신헌법은 6년입니다. 6년. 중임제는 철폐했다. 3차 개헌 우리나라 유일하게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는 국회 중심제인데 국회 중심제라고 할 때는 국회가 2개가 나와요. 단원제가 아니라 양원제로 갑니다. 양원제. 자, 6.29 선언으로 만들어진 건 9차 개헌 현행헌법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다. 답은 2번이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를 공부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꿈에 그리던 공화국을 만들었죠. 근데 공화국이 계속 변합니다.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계속 변합니다. 이 공화국이 뭐냐면요. 공화국이 근대 국가인데 근대 국가는요. 헌법에 기반한 정부를 만든 걸 근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새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 왕정 국가는 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백성이 있다면은 근대 국가인 공화정 국가는 왕을 없앤 거예요. 얘가 없어진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게 공화정이고요. 왕을 두긴 두되 통치에 참여하지 않는 걸 입헌군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화정을 택합니다. 공화정을. 이렇게 만든 거고 밑에 3권 분립되는 거. 정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개가 존재하는 거를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규정하는 걸 헌법이라고 하는데 헌법이 크게 변할 때 이제 그 10, 20, 30 이렇게 바꿉니다. 시리얼 넘버를 바꾸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하면은 공화국이 바뀌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개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헌. 이걸 보자면 여기 만든 헌법은 개헌이 아니라 헌법을 만든 거, 제정한 거, 제헌이라고 하고요. 이게 3차 개헌입니다. 3차. 이게 5차고요. 기억하기 쉽게 홀수로 갑니다. 이거 제 유튜브에 간단히 보는 방법 그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 3분짜리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홀수로 갑니다. 357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이어서 가요. 8차, 9차. 자, 이걸로 만들어진 게 각각 무슨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큰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걸 바꿔낸 건데 10에서 20으로 바뀔 때 독재 정부가 2번 있었는데 영구히 집권하겠다라고 꿈꿨던 분이 2분 있습니다.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요,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 2분들을 강제로 이제 내려가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4.19, 1960 체제라고 합니다. 4월 혁명. 자, 여기는 최측근이 뜻밖의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게 되죠. 자, 되게 깁니다. 12.6 사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의 쿠데타, 12.12 쿠데타, 전두환을 떠보려고 5월 15일에 서울역 시위하는데 일단은 회군합니다. 일단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나서 얘들이 뭔가 액션을 보이면 다시 모이자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5월 17일에 계엄을 더 확대합니다. 5.17 쿠데타라고 합니다. 쿠데타 2번 있어요.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요것에 반대해서 나타난 게 1980 체제.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민주화 사례가 크게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9차 개헌을 만들었었던 것, 60을 만든 게 우리 1987 체제예요. 최근에 영화에도 나왔었던. 이게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6월 민주화 운동. 그래서 4월 운동, 5월 운동, 6월 운동이 있었습니다. 1960, 1980, 1987 체제가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민주화운동의 개념은 대통령의 독재에 질린 겁니다. 부정선거에 질린 거예요. 3.15 부정선거. 그래서 대통령제가 아닌 걸로 바꿔요. 자, 그리고 선거 안 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간선제로 바꾸고요.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는 두 개밖에 없죠. 헌법상 제도는 삼권분립이 있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권력기구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에만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행정부 중심주의로 가는데 이때 딱 한 번만 입법부 중심주의로 와요. 이 대통령이 질려갖고. 입법부 중심주의가 이게 의원내각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이 국회 중심제는 행정부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회도 어떻게 나타난다? 국회도 양원제로 나타나요. 이게 국회 중심제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국회 중심제였었어요. 자, 기업, 재헌헌법, 재헌헌법 사이에 이게 3차면은 여기에 1차, 2차가 더 있었다는 거죠. 1차 개헌, 2차 개헌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발사했다라고 해요. 개헌을 발사했다. 여기서 직선제를 바꿨던 거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4.4.5 개헌이죠. 발췌 개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제로 바꿨어요. 아주 발칙합니다. 발칙한 거고 여기는 재헌헌법은 국회 간선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임기 좀 알려드릴게요. 임기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10대 임기는 4년이고요. 이건 5년이고요. 30대 다시 4년으로 들어가고요. 이건 6년으로 갑니다. 6년. 되게 길게 갑니다. 전두환이 7년으로 가요. 전두환이 박정희하고 자기를 구분하겠다 만든 게 자기는 한 번만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단임제가 처음 나타나요. 여긴 단임제 없었어요. 자, 여기는 5년 단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년 단임. 그래서 단임제는 전두환 때부터 나타났다. 자, 이걸 앞글자만 따면은 4.5.4.6.7.5라고 합니다. 4.5.4.6.7.5. 그래서 그 임기도 보시면 된다. 재헌헌법은 4년이고요. 자, 니은에 유신헌법 몇 년이라고? 유신헌법이 7차 개헌 때입니다. 6년이고요, 6년. 자, D급 보시면 단원제 틀렸다 그랬었죠. 자, 리을은 5년 다니면 맞는데 6.25도 맞는데 8차 아니라 9차라는 거고. 답은 2번이고요. 자, 13번 한번 볼까요? 2015년 1경 3차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단순 순서 문제인데요. 우리 개항기의 시작은 고종의 즉위부터 시작하죠. 고종이 1863년에 즉위하는데 애가 12살이라 어려갖고 대원군이 잠깐 대신 통치합니다. 대원군 집권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자,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병제병오신이라는 게 있죠. 병제병신이 납니다. 자, 병자 때문에 다 6년을 말하는 거죠. 1860년. 신자가 들어가면 61년을 말합니다. 1871년이다. 신미양요. 자, 그리고 1870년에 개항을 당합니다. 일본한테 강화도 조약. 이거를 병자수호조교라고 되어 갖고요. 병자수호조교. 이거를 병신병이라고 돼요. 5년 단위로 들어옵니다. 5년 단위로 병신병. 이때 우리 병자 됩니다. 이제. 자, 그러고요. 1880년에 우리 스스로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84년에 갑신전면으로 일단 끝나게 돼요. 개화파들의 반란 때문에 끝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나타납니다. 강화도주야 여기죠. 자, 제너럴 셔머노 때문에 신미양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원산학사. 근대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근대 국가로 가려면은 왕도 바꿔야 되고요. 관료도 바꿔야 되고 백성도 바꿔야 되는데 이 백성들한테는 근대화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장치들이 언론과 교육과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이게 교육을 시켜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성리학 공부하고 관료되는 건 더 이상 안 돼요. 전문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채워줘야지 정부도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입니다. 산업은 야, 농사 말고도 먹고 살 게 많아. 걱정하지 마 임마. 농사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을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제일 시급했던 겁니다. 83년에 최초의 언론, 최초의 교육, 최초의 산업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언교산이 나타나는데 학교는 관립학교, 사립학교 있습니다. 이걸 한성주부라고 하고요. 아니, 한성순보. 이걸 동문학이라고 하고요. 이걸 원산학사라고 합니다. 원산학사. 산업은 회사를 처음 만드는데 회사공국, 해상공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이게 이때 처음 생긴 것들입니다. 자, 그중에 원산학사 83년이고요. 이모군란은 80년에 2차 순시장 기봉집이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가 개혁 정책을 처음 추진하는 건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여기다가 근대 정부를 처음 만들어요. 의정부라는 게 있는데 통립기무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 여기서 일을 안 하고 여기서 일을 하게 합니다.
통리기무암은 만들면서 이 정부가 개혁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근데 처음 추진한 개혁이 김홍집이 갔다 오니까 정말 좋다라는 거죠. 배울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보고 와야 된다는가. 그래서 대규모의 사절단을 보낸 게 처음이었었어요. 조사시달단 영선사, 그리고 또 하나가 군제개혁. 이 두 가지가 이 첫 개혁이었습니다. 자, 5군형을 2형으로 줄이고요.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조형 이별. 이게 첫 개혁입니다. 근데 하필 구식군대와 신식군대가 공존하다 보니까 둘의 싸움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모군란이에요. 구식군대 차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게 이모군란입니다. 근데 이모군란을 일으켰다가 대원군이 청나라 군대한테 이때 대원군 일으킨 게 아니라 구식군대가 일으켰었는데 이 구식군대가 대원군한테 도와달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이 구식군대 진압하러 왔다가 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그러면서 보수 정권이 완전 몰락하게 됩니다. 척사파가 이 제야로 떨어지게 된 게 이 사건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3년에 생각지 않게 개화파만 남은 상황을 만들어요. 이게 83년에. 그래서 이게 다 처음 나타난 겁니다. 최초의 근대 개혁이 이모군란 여기고요. 이모군란 뒤에 최초의 언교산이 나타난 거고 신미양윤 여기입니다. 강화도지학 1876년, 제노르시몬업 66년, 원산학사 83년, 이모군란 82년, 신미양윤 71년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2007년 법원지 그대로 낸 겁니다. 원래 지문이 6개 있었는데 하나 빼고 기억에서 하나 빼고 새로운 걸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 그대로입니다. 사림 세력을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억 보시면은 부와 상공업의 이익을 독점한다. 이익을 독점하는 주체는 훈구 말합니다. 훈구. 이 이익을 독점하는 걸 비판하는 게 사림이고요. 자, 니은 봅시다. 부국 강명보다는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다. 왕도 정치 맞죠?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사대부는 고려 말에 등장합니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견이 갈려요. 뭐를 두고? 조선 건국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찬성이요. 혁명하자. 혁명파가 되고요. 일부는 반대요. 어떻게 신하가 왕을 바꾸냐? 안 된다. 고려 내에서 개혁하자라고 합니다. 온건파가 되는데 혁명파가 조선의 관료가 되고요. 온건파는 조선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선을 건국했을 때 혁명파는 관학파로 가게 되고요. 국립학교파, 사립파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방학교, 사립학교파가 돼요. 이 사립학교파를 사립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들은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국가를 경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급하냐면은 국가 경영, 국가 운영, 부국 강병, 중앙 집권, 그리고 과학 기술, 국가 운영 같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요. 얘들은 조선은 썩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하가 왕을 내치고 나라를 바꾸냐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도덕과 예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땅에 도덕과 예의를 세워서 조선이 다시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애들의 꿈이라고요. 애들은 지금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바쁜 사람들이고 입장이 다릅니다. 자, 그중에 관학파 중에 일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요. 그게 훈구파가 되는 겁니다. 이 훈구파는 쿠데타로 잡았기 때문에 아주 이익이 되게 많아. 사익이 이익을 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익 추구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내가 힘들어서 나라 얻은 건데 내가 뭘 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건데 사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기억이 그걸 말하는가. 농업, 상업, 수공업, 대무역의 이익을 다 독점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비판하는 게 얘들인데 얘들은 조선을 건국한 것 자체가 쓰레기인데요. 쓰레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져 이게. 이 땅에 도덕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놓기 위해서 드디어 정계 진출하게 돼요. 훈구를 비판하면서 너 이 개새끼들 도덕적 안 살 거야? 막 그러면서 얘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니은 보세요. 부국강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도덕이 중요하다. 이게 걔들 얘기야. 뒤에 보세요. 이게 하도 쫑알쫑알 쪼아대니까요. 훈구파가 승질 나갖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중앙의 권력을 바탕으로 얘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기구들을 장악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얘들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유양소 같은 걸 장악해 나갑니다. 유양소가 중앙의 경제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중앙에 장착하느란 말이지 경제소를 장악하고 더불어 이거 연결되어 있는 유양소까지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사회에서 쟤들을 좀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었어요. 자, 이것도 훈구입니다. 자, 리을 봅시다. 공신과 외척의 비리와 횡포를 성리학적인 명분론, 명분이 예의란 뜻입니다. 입각해서 비판했다. 전형적인 살인 말하는 겁니다. 자, 미음, 관학파 학문을 계승했다. 국가 제도 정비에 기여했다. 문물 제도 정비에 기여했다. 훈구입니다. 훈구.
자, 비읍 보시면은 주례라는 것은 국가가 건국될 때 그 국가의 제도를 규정한 법을 주례라고 하는데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국가 초기 때 그 천지, 추나, 추동이라고 했고요. 6개 부처에 관한 규정을 둔 게 주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이, 국가를 건국한 사람들이 제일 참고를 많이 하는 책이 주례예요. 이거 주자 가례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국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 거고, 주자 가례는 예법서고 달라요. 이거는. 자, 주례를 참고한 건 누구다? 국가를 건국하는 애들, 관아파트를 참고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니은하고 리을이 맞습니다. 니은하고 리을. 자,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당시 정부 시절에 일어난 역사 사건하고 나오죠. 첫 번째부터 여야 합의의 하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한다.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다. 이게 현행헌법 말합니다. 현행헌법. 새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다. 정부 이양한다. 자, 밑에 끝에 보시면요. 세 번째 점에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돼서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돼야 한다. 김대중을 사면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김영삼하고 경쟁하라고 사면시킨 겁니다. 실제 김영삼과 김대중이 둘 다 출마했어요. 이것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전두환에서 또 군인으로 가게 돼요.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라는 군인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1987 6월 민주항쟁 이후에도 군인이 또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군인이. 자, 이거는 6월 항쟁에서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다 전두환 때 일입니다. 전두환 때. 전두환 때 자기 후계자한테 물려주려고 지금 작전 피우고 있는 겁니다. 6월 항쟁은 전두환의 그 말을 물러가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금령실명제는 김영삼 때고요.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북괴가 전두환을 죽이려 했다가 이제 실패했던 겁니다. 테러 사건입니다. 테러. 자, 디귿 보시면은 전두환이 박정희랑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했었던 게 사회정책인데요. 그게 두발 자유와 교복 자유와 해외여행 자유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되게 잘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끔 나오고요. 자, 베트남 파병은 누구 때만 한다고요? 파병은 민간인 대통령 때만 합니다. 군인 대통령 중에 파병한 사람은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어요. 군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1965년에 파병합니다. 64년에 비전투병, 65년에 전투병 파병합니다. 자, 과외를 금지시킵니다. 과외 금지시킨 게 전두환이 허용이 아니에요. 금지시킵니다. 4.13 후원 조치가 전두환이 현행헌법으로 그냥 대통령 선거할게, 즉 직선제 하지 않을게 말했다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된 겁니다. 4월 뒤에 6월. 답은 2번입니다. 니은 디귿 비읍이 답이 돼요. 이게 전두환 때 일입니다. 그 4.13 후원 조치를 물리치고 6월 항쟁하고요. 6월 항쟁 끝에 12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선거를. 그때까지가 전두환 때였었어요. 그 선거 끝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요. 답은 2번이고요.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보시면은 다음 역사서들 체제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하고 나오죠. 자, 가번에 보시면은 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을 연대순을 적는다. 연대순 밑줄. 자, 근데 밑에 보시면 또 있네요. 관직, 재정, 지리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신하들의 전기. 세 가지를 쓰고 있는 거네. 왕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 제도사. 그다음에 신하들의 위인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는 것을 기전체라고 해요. 기전체. 본기, 왕의 이야기, 열전, 신하들의 위인전, 기와 전을 같이 쓰는 체제를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물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물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부터 주요 사건 앞에 대해서 그 내용의 전말을 모두 기록한다. 사건의 타이틀을 걸고 이 타이틀과 관련되는 것을 다 적는 겁니다. 연쇄살인 사건, 그러면 연쇄살인 사건 관련되는 각종 얘기를 다 적는 거예요. 본부터 말까지 다 기록한다. 이걸 기사의 본과 말을 다 적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 중심으로 쓰는 걸 말해요. 기사 중심으로. 다음에 연대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다. 이게 일기체, 편년체를 말합니다. 편년체. 자, 기억 보시면은 가장 오래된 역사서술책이다. 기사 본말체가 가장 발전된 체제예요. 가장 진화된 체제입니다. 가장 좀 재미있는 체제예요. 가장 오래된 건 기전체 말합니다. 자, 니은 기전체 삼국사기 맞죠? 동국통감은 편년체입니다. 자, 류래 전료라고 쓰는 것도 편년체예요. 전료도. 자, 미음에 사건의 내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건 중심으로 쓰는 것을 기사 본말체라고 해요. 기사 본말체. 사건 중심으로. 그 답은 1번입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는 거죠.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2014년 사회복지직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구 기출부감 430페이지 보시면 돼요. 가는 효종이죠. 어영청을 2만으로 늘렸다. 자, 나는 숙종이죠. 노론소론 갈라졌다. 자, 다번에 명과 후금에 싸우지 않은 중립외교에 섰다. 실리적인 외교, 광해군이죠. 자, 기억은 효종이고요. 히읗, 효종 하멜. 자, 니은 후금의 태종이 광해군을 위한다는 명을 쳐들어왔다. 이거는 정묘호란입니다. 호란은 인조 때 있어요. 인조 때. 자, 디귿은 광해군이죠. 대동법을 처음으로 경기도에. 자, 백전정계변은 숙종 때고요. 답은 4번이죠. 1번은 기억이라고 해야 되죠. 3번은 리을이라고 해야 되죠. 리을. 18번은 한번 볼까요? 18번. 2016년 경감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기출부감 37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이 키워드죠.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의 손을 탈환하자. 광주학생 운동이죠. 자, 일본은 3.1운동이고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꿨다. 자, 이번에 신간회가 민중대에 열어갖고 확산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신간회가 약화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맞고요. 3번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연대했다. 민족 유일당을 결산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60만 세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함께 해본 경험이 이 새끼 괜찮네? 이 같이 해도 되겠는데? 그런 경험을 심어준 겁니다. 60만 세 운동이에요. 자, 4번도 60만 세 운동이죠. 순종장례. 고종장례일은 3.1운동, 순종장례일은 60만 세 운동입니다. 두 왕이 일제강점기 때 죽어요. 두 왕이. 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 한번 볼까요? 2014년 경관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낸 겁니다. 구 기출부감 6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사료만 있는데 요 문제는 그 첫 번째 사료를 추가시킨 거예요. 그거 하나 추가시킨 게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마땅히 먼저 발해살 편찬했어야 한다. 세 번째, 여진을 꾸짖으면서 너 이놈 새끼 안 가? 하면서 그걸 뺏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자, 밑에 점이 이제 그 원래 나왔던 문제인데 고려가 발해살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려가 국사를 떨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김씨가 신라가 남해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었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남북국. 유득궁의 발해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자, 구 기출부감 64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 나오죠. 2016년 10월에 봤었던 경감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출보감 400페이지.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실재산 균형을 도모한다. 맨 끝에 건국의 제2기라고 한다. 건국강령이라 합니다. 건국강령. 이건 조직을 물어본 거죠. 임정을 물어본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된 것은 건국동맹이에요. 국내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국내. 마지막 남은 단체들이 뭐가 있냐면요. 화북지방에 연안독립동맹이 있었고요. 여기 군대가 조선의용군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임정하고 의열단은 합쳐져 갖고 이제 하나가 됐는데 42년에 합쳐져 갖고 임정이 있고요. 한국 강북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건국동맹, 국내는 건국동맹이 나타나고요. 자, 이게 해방 이후에 건준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얘는 북한으로 가고 여기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자, 기억은 건국동맹이고요. 자, 여기는 화북지방, 여기는 화북지방이라고 합니다. 화북지방 사회주의 기회를 독립운동 결정했다. 이건 독립동맹 말하는 겁니다. 화북독립동맹은 연안독립동맹이라고 합니다. 독립동맹을 말한다. 임정은 다른 조직이고요. 여기는 화북지방이다. 여기는 중경입니다. 중경. 자, 보시면은 개헌 보시면요. 임정의 개헌은 처음 만든 헌법이 있고요. 5번 개헌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갑니다. 5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왕은 없다.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최초의 공화정. 3권 분립합니다. 이 중에 권력기구는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권력기구라고 해서 행정부 중심주의냐 입법부 중심주의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중에 1차 때 대통령제를 택함으로써 행정부 중심주의로 가게 돼요. 근데 대통령의 독선에 질려갖고 바꾼 게 이제 입법부 중심주의, 의원내각제로 바꾼 겁니다. 2차 때. 이승만 대통령의 독선 때문에 그런 건데 25년에 바꿉니다.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 돼갖고 유일하게 한 일이 대통령제 없앤 거예요. 근데 의원내각제도 유지가 안 되는가? 의원내각제 대빵을 국무령이라 불렀었습니다. 자, 이 국무령이 내각을 구성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불과 2년 만에 이 내각제도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고 그냥 집단 지도체제라고 합니다. 의원 집단 지도체제. 이거는 큰 틀에서, 이 틀에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 너무 희망이가 없는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오래 가요. 이게 40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40년의 중경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다시 행정부 중심으로 하는데 이때는 대통령이란 말을 안 써요. 대통령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안 쓰고 주석이라는 말을 대신 쓰는 겁니다. 자, 오차는 다시 왜 했냐면요. 오차는 1944년에 만든 건데 이게 마지막 기원인데 1942년에 김원봉의 민혁당이 들어와요. 그 민혁당을 한 자리 주기 위해서 주석 외에 부주석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한 겁니다. 42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44년에 이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5차 기원입니다. 자, 디귿은 5차 기원이죠. 주석 부주석제. 자, 44년에 있었던 것이고. 자, 리을 보시면 국민당 점에 지원을 받아 군사주를 만들었다. 이쪽에서 군대를 만드는 것은 이 화북지방 밑에 이 지역을 국민당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데 국민당 관할 구역에서 군대 만드는 것은 무조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야만 돼요. 국민당 허락하에 만들었다. 국민당 지원하에 만들었다. 국민당과 함께 활동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이게 뭐 있죠? 광복군과 조선 의용대한테 이 말들을 그대로 씁니다. 여기는 국민당 나와바리니까요. 일본 말로 하면은 일본당 관할 구역이니까 당연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군대는 광복군과 조선 의용대는 저 말을 씁니다. 자, 미음 보시면은 우리 역사상 삼권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민족공화 정부다. 맞죠? 요 왕이 없는 걸 공화제라고 하고요. 삼권분립된 거를 근대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갖춘 정부였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특징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고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걸 잘 참고하시고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